우리 아이는요, 선생님. 조금 특별한 아이입니다. 아니, 뭐 다 특별하네요. 네. 이 정도로 특별하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남자 사람입니다. 임용이라고 하잖아요. 네. 합격자 기준 최장수는 뭐 몇 년 정도가 있나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가장 장수가 아닐까. 출연 대본이? 네. 아. 저는 7년 시험 공부한 게 7번째 합격을 했습니다. 아. 네. 보통 이 얘기를 하면 다들 네. 점점점. 네. 그 학교는 어디 네. 가셨죠? 제가 남고를 가고 싶었는데 아직 남고에서는 근무를 못 해보고. 네. 여학생들이 더 좀 불편한가요? 그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딱 합격 발표가 나고 학교 이제 배정을 딱 기다릴 때 우리끼리 막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남고 갔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우리 체육교사의 꽃은 남고 가서 축구. 네, 정말 즐겁게 체육 수업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수업 자체가 그 남고에서 하는 이 수업이랑 남녀 합반의 수업이랑은 좀 분위기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으면 좀 제한적인 수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좀 따로 짜는 경우가 많죠. 평가가 남학생과 여학생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같이 할 수 있는 수업도 있지만은 좀 혼합 수업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고, 제가 남고에서 근무한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가면은 거의 뭐 체육교사가 대통령이다. 체육 선생님이 딱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대접을 해주는 분위기. 고등학교 때는 운동 좋아하고 남학생들은 다 대부분 절반 이상은 좋아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좀 다른가요? 공학이랑 여고랑? 네, 다르죠. 여고에 가면 사실 뭐 반응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리액션. 가령.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 뭔가 이제 여고는 이 반 분위기가 리액션이 많고 학생들이 뭔가 적극적이고 한데. 실례지만 그 네. 리액션 한번 어떤 리액션? 뭐 수업 중에 뭘 했는데 뭐 그냥 별거 안 해도 애들한테 뭐 그냥 뭐 소나트만 날려도 막 깨르르 하고 이제 작은 농담에도 이제 애들이 막 환호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여고 가면은 남자 젊은 체육교사가 들어가면 그냥 막 그냥 이유도 없이 박수치고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환영해주는 거지? 그 선생님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 막 백발에 약간 연세 있으신 선생님이 이렇게 해도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진짜요? 네, 제가 많이 봤습니다. 호응이 좋고 일단 남녀 혼성학급에 비해서 여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체육을 합니다. 막 피구를 하면은 정말 목숨 걸고 막 반별 대항전 하면은 진짜 막 꼭 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하고 이렇게 남녀 요 같이 수업을 하면 아무래도 좀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막 열심히 하진 않아요. 네. 옛날에 이제 부모님 세대는 네. 촌지라 그러고 네. 이런 이제 돈 찔러주고 뭐 이런 거죠. 요즘에는 뭐 아예 없는지. 거의 100% 없다고 생각하면 네. 거의 투명하다. 네.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침에 스승의 날 되면 교탁 위에 학생들이 선물을 하나씩 이렇게 다 올려놨었거든요. 네. 김명란법 생기고 나서는 학생들이 압니다. 저랑 이제 학생들이랑 배드민턴 경기 내기를 했었는데 선생님이랑 뭐 아이스크림 내기 한번 할까요? 그래서 막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선생님은 어차피 우리한테 아이스크림 못 받아. 그래서 그걸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사탕 하나, 음료수 하나 받는 게 다 금지가 돼서 과자를 먹다가 선생님 한 입 드셔보실래요? 했다가 괜히 먹으면 아니 왜 그렇게까지. 네, 정말 저는 이게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왜죠? 어떤? 뭐 사탕 하나도 사실 뭐 받는다는 것이 뭐 촌지를 받는 것과 물론 뭐 차이는 있겠지만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승의 날에도 스승의 날 행사를 많이 축소하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많이 바뀌었죠. 선생님들이 가장 현직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학부모 빌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편하게 쓰셨겠죠. 이제 익명이니까. 근데 그 중에 제가 읽었던 게 뭐 조현병,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뭐 한국어 안 되는 외국인 엄마 뭐 이런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많이 겪었죠. 질문을 받으니까 저는 한 두 분 정도가 떠오르는데, 첫 번째 분은 제가 이제 학교에 벌점 제도가 있어서 그 학생한테 벌점을 줬는데 일단 저한테 직접 전화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일단 민원을 넣으셨고, 학교에 전화하셔서 민원을 넣으셨고, 네. 그 다음에 저한테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엄청나게 따지셨죠.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리 딸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벌점을 줬느냐 하시면서. 딸이 뭘 했길래 벌점을 주셨어요? 원래 평소에 행동이 안 좋았던 학생인데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약간 좀 이렇게 예의 없게 행동해서 그걸로 유명했었는데, 사실 그 학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 정도의 벌점이면 사실 그게 뭐 어떤 영향도 주지 않거든요. 그냥 이 학생이 이제 벌점을 막 20점 이상 쌓이면 이제 그때 이제 선도위원회라는 게 회부가 돼서 교내 봉사를 받거나 이제 이러는 건데, 한 벌점 2점을 뭐 이렇게 부여했는데
이제 그게 부당하다. 수업 시간에 이탈하거나 뭐 이랬던 걸로 이제 제가 줬던 것 같은데. 아.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부모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딸이 네. 수업 시간에 나가서 네. 벌점을 받았는데 이게 부당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식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부모님들이 전화하시면은 벌점을 받거나 뭐 학생이 뭐 이렇게 징계를 받을 일이 있어서 연락을 먼저 드리면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은 좀 많이 자기 중심적이시고 좀 생각이, 그래서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본인도 그걸 아시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좀 성격이 이상한 것도 나중에는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다른 아이들과 우리 아이는 다르다. 특별한 아이다. 그래서 특별하게 취급해줘야지 왜 얘도 똑같이 벌점을 주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저는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게 됐죠. 부모님이 영향을. 네,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학생이 정말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를 모르고 일단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면 부모님이 그렇게 지금도 교육을 하고 보고 배웠으니까. 네,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딸이 소중하고 귀하니까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우리 딸을 더 이렇게 맞춰서 기분 안 상하게 교육을 해달라,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한숨 나오네. 예. 다음 거는 혹시 네.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그냥 그대로 그냥 벌점. 그래서 부모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사실 부모가 가장 큰 양육자인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벌점을 지워줬죠. 그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잘못한 게 있어서 벌점을 줬지만 학생이 갑자기 뭐 이런 사정이 있었다거나, 네네. 뭐 이제 나중에 뭐 뉘우쳤다거나 하면은 벌점을 지워주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때 뭐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내키진 않았지만, 네,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접고, 그래 좀 이게 또 관계 형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그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이?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IQ가 일단 높았고 공부는 당연히 반에서 1등이었고. 뭔가 기대된다 벌써. 네. 진짜 빌런이 아닐까. 그리고 사실 이 학생은 또 게임도 잘해서, 이제 너무 잘해서 연락 와서 스카우트에 받아서 준비도 하고, 그러니까 좀 특별한 아이였죠. 출라네요. 네, 특출나고 뭐 리더십도 있고, 중학교 때부터 흡연도 했다고 하고, 가정 환경이 또 막 이렇게 화목하거나 그런 가정 환경이 아니라서 방황을 중학교 때 많이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학생이었는데, 선생님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티나게 싫어한다는 티를 내고 말도 좀 대답도 안 좋게 하고, 그래서 싸가지가 없네요. 네, 그렇죠. 결론을 얘기하면 싸가지가 이제 많이 없었죠. 그래서 그 친구를 지도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휴대폰을 원래는 그 수업 시간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네. 제출을 하게끔 이제 규정이 그때 당시에 되어 있었는데,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당당하게 돌아다니고, 하물며 저한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일과 중에 뭐, 그래서 휴대폰을 제출 안 한 거를 너무 당당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도를 했더니 교실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수업이 있어가지고 교실로 돌아가서 수업을 듣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점심때 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학생들이 보니까 이제 얘기를 물어보니까 집에 갔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나빠서 자기한테 이제 뭐라 했기 때문에 집에를 가서 네.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반응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어떤 이 학생이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지도를 해서 했는데 갑자기 그냥 이제 집에 귀가를 했다. 네. 그때 말씀드렸더니 네네 이러더니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네, 되게 일상다반사 약간. 우리 아이는요, 선생님, 조금 특별한 아이입니다. 뭐 다 특별하네요. 네. 이 정도로 특별하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 학생은 이제 바로 학교를 그만뒀죠. 그래요? 네. 자퇴. 네. 자퇴서를 내고 이제 본인의 큰 꿈을 위해서. 그래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난놈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쁜 친구는 아니었고, 그냥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냥 학교 규칙이나 규율 이런 거에 있어서 하찮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아버지랑 이제 자퇴를 이제 한다고 해서 상담을 하는데, 아버지가 본인도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규율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본인도 학교 다니는 게 힘들었었는데, 네. 그냥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다녔는데, 우리 자식은 이렇게 규율과 규칙에 얽매여서 학교 다니는 거 내가 못 보겠다, 자퇴를 시키겠다, 딱 이렇게 말씀을 화끈하게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생 같았으면 조금 제가 뭐 어쨌든 조언이란 조언을 좀 해줄 수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게. 물론 뭐 말씀 안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에 뭐
입시 컨설팅도 고액으로 받고 있다고 하고 학생 얘기로는 고수입이시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도 당시에 이제 지도했을 때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을 하지 않는 친구였어요. 사회가 잘못됐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이제 갑자기 말을 돌려서 내가 지금 선생님한테 실망을 많이 했다. 지금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간 자기가 위에 있다는 느낌이네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아래는 아니었죠. 근데 두 아이들의 공통점이 부모님이 우리는 애는 특별해라고 다 말씀하시네. 네. 그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면 둘 다 부유한 집안의 아,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패드립이라 그러잖아요. 네. 뭐 엄마 없냐 이런 얘기 막 사람들 많이 하는데 네. 뭐 게임할 때도 보면은 게임 못하면 엄마 없냐 이렇게 욕하는데 사실 엄마 없냐라는 게 부모한테 가정교육 잘못 받았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런 것만 봐도 사실 가정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지 않나, 자녀의 아이가 그렇죠. 성장기니까. 네. 부모가 거의 전부니까. 네네. 보고 배우는 게 이제 네. 가장 많은 시간 붙어 있고. 그렇죠.